KBO 이은정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소비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면 현명한 소비일지 정보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같은 소비, 다른 혜택입니다.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혜택을 받아가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비의 시야를 좀 넓혀라. 그래서 기업이 떡밥처럼 내미는 혜택만 받아들여서 군말 없이 소비를 하실 건지, 혹은 돈을 버는 소비로 재테크를 하실지. 자,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모두가 후자의 선택을 하고 싶으실 것 같으신데요.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소비 패턴의 변화를 1960년대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1960년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소비 패턴을 본다고 하면 6.25 전쟁 후 산업화의 시동이 걸릴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밀가루 하나, 쌀 한 줌, 그리고 고무신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 교통도 협소했고 주변에 가까운 시장을 찾기 바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고무신 한 켤레를 사기 위해 몇십 리길을 걸어 생필품을 손에 넣는 것 자체가 소중한 혜택이었다, 소비자로서는. 그래서 어떤 소비를 했었냐면요, 필요한 생필품을 소비하는 그런 소비의 형태였었죠.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생필품을 소비하던 시대에서 197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요, 어떤 모습인가요? 예전에 70년대 슈퍼마켓의 모습입니다. 요때부터는요, 경제 5대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시작될 때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무진장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근대화가 됐죠. 그래서 공장에서는요, 대량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슈퍼마켓이었고,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가 주도적이었고요. 이때 대기업들은 제조업자하고 그리고 유통업자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조금은 복잡한 단계를 축소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면 소비자로서는 어떤 소비를 했을까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업이 갑이다고. 네, 기업이 주도하는 소비를 하는 소비 형태였습니다. 근데 진짜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림에서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80년대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슈퍼마켓으로 유통 단계를 조금 줄여서 재미를 봤던 기업들이요, 이제는 고급화 전략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급화 전략으로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가장 예를 들기 쉬운 게 이제 프랜차이즈, 조금 전에 보신 백화점 같은 것들인데, 요때는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부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산 제품은 아니지만 백화점 로고가 걸린 쇼핑백에 집어넣고 싶은 심리?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의 제품도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80년대는 부의 상징처럼 백화점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9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90년대는요, 대형 할인마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익숙한 저희에게는 그림일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단계보다 유통 단계를 더 축소를 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들을 선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부대 시설들을 만들어 놔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다른 것들을 이용하면서 가족 단위의 쇼핑 문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요, IMF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이후 소비 패턴이 급속하게 변할 때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때는 이런 멘트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거품 없습니다. 거품을 없앴습니다. 이런 선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소비 거품을 제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 소비 패턴을 이용하게끔 만들었죠.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합니다. 반값 할인, 원 플러스 원, 기획 상품, 타임 세일 등.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소비 패턴이 이리 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요 이제 유통 단계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요,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실용적인 소비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반값 할인과 원 플러스 원 언뜻 보면 다 좋은 마케팅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이득인 것 같지만 알아보면 착한 마케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50% 반값 할인, 일명 미끼 상품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땡처리로 빨리 소비해야 할 때, 혹은 애초에 더 비싼 금액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 플러스 원은요, 언뜻 보면 또 좋습니다. 하나 더 얻어가는 득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입장 차이를 한번 볼게요. 납품업체 입장에서는요, 지속적인 납품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점 상품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죠. 그래서 요구한다면 무리해서라도 할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업체에서 매출이 높은 상품을 더 홍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볼게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뭐 하나 더 준다면 사게 되는,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판매자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2016년에 실제로 원 플러스 원 이 묶음 판매가요, 낱개로 두 개를 살 때랑 가격이 같거나 혹은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어서 이런 사실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많이 밝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선 어떻게 소비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을까요? 자, 정보화 시대, 유통혁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요, 많이 이렇게 소비하면서 이용해봤을 법한 그 기업들의 로고들이 보이시는데요. 인터넷 덕분에 가격 거품이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격 비교하시죠? 최저가 찾으시죠? 네, 그리고 공간, 시간의 제약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전에 쇼핑도 가능하고요. 언제 어디서든 쇼핑이 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리고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을 쓰는 간편한 쇼핑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가장 메리트 있는 건 배송이죠. 오늘 저녁 하면 다음 날 도착하는 그런 배송 때문에 이제 유통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더 품질이 좋고 더 저렴한 제품들을 찾아 서핑하는 소비 패턴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모두 이런 소비 패턴에서 소비를 하는 생활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2020년대 지금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자, 그 기준에서는요, 한국 경제 변화를 조금은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조금은 읽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 한국 경제는요, 지금 저성장 시대입니다. 저성장 시대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정 경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물가는 오르는데요,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네,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기업도 타격을 입죠. 그러다 보니 기업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촉진하기 위해서는 계속 쏟아내는 신제품들이 있죠. 계속 신제품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 간에 결국은 판매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보다 공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주도했던 소비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제품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기업이 갑이야라고 했던 패턴이 이제는 소비자가 왕이야, 갑이야라는 생각을 하게끔 변해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마트를 가시던 인터넷을 접속하시던 많은 상품들이 나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소비 패턴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요. 20세기 이전에는 소유 경제였습니다. 그럼 21세기 이후는 공유 경제라고 합니다. 요 말뜻을 저는 책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일까를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들여다 볼까요? 20세기 이전 소유 경제는요, 딱 이런 키워드입니다. 외형 중시, 타인의 의견에 민감, 양적 소비,
제품 중심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처럼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건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비싼 거면 좋은 거였고요. 그리고 제품이 어떤 제품을 내가 먼저 신상을 쓰는지, 가지는지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냐면 소유는 남다른 특별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에 공유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실이 중요해졌고요. 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공부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질적 소비를 하죠. 가성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혜택 중심입니다. 많은 기업이 마케팅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에게 어떻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업인지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부의 편중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거고요. 이때부터는 현명한 소비를 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일까요? 자, 소비자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캐시백 제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요, 10여 년 전에 S기업에서 처음 캐시백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저는 했었냐면요, 각 제품마다 있는 그 포인트 점수를 오려서 판에 붙여서 마트에 집어넣고 그 적립된 점수들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 제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너무나 신박한 마케팅이었고요. 그 점수를 모으기 위해서 열광적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웃음이 나는데요. 근데 이런 캐시백 제도가요, 지금도 열심히 모으시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200점, 300점, 100점 이런 점수들을 열정적으로 모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서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제도인데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업은요, 고객을 유치하기 좋았어요. 그 쿠폰이 붙여져 있는 제품 위주의 소비를 하겠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촉진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 위주로 소비를 하니까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결제할 때만 현금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구입에 비해 캐시백 비율이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되는 돈이 아닌 어떤 그냥 덤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또 읽어야 하냐면요. 캐시백 제도의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리얼 캐시백. 리얼 캐시. 진짜 현금을 얘기하는데요. 현금으로 전환을 해서 줍니다. 300점의 그 점수를 모아주는 포인트 점수를 모아주는 게 아니라요. 진짜로 300원을 내 통장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300원은 내가 필요하다면 꼭 그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쓸 수 있는 현금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매력이 있는 캐시백이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아메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리얼 캐시백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그걸 1959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선 이제 리얼 캐시백이 시작되고 있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해도 많았고요. 편견도 많았고요. 너무나 새로운 방법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많은 기업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혜택을 받아보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1959년부터 리얼 캐시백 제도를 시작했다면 지금은 얼마나 그 마케팅이 단단하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을까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리얼 캐시백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요런 유통구조 비교를 좀 하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는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광고를 하고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제품이 오기 마련인데요. 이것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유통 단계를 줄였던 대형 할인마트 시대가 왔었다고 했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생산자가 만들어낸 제품을요, 광고하고 그리고
여러 단계의 유통 단계를 이 대형 할인마트 한 곳에서 하기 시작을 하니 축소가 됐죠.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제품을 싸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 아메이를 좀 비교해 볼게요. 아메이는 일단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고 해도 고급 재료를 써서 400원짜리 제품을 만듭니다. 200원이 아니라. 그리고 소비자에게 대형 할인마트와 똑같이 700원의 제품을 줍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유통 단계를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직접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혹시 제가 물건을 이고지고 바리바리 들고 판매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진짜로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메이란 회사고요. 저는 이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고를 하고 유통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유통비 300원이 세이브 됐네요. 이 300원은 누굴 줘야 할까요? 기업이 가져갈까요? 자, 소비자에게 돌려줍니다. 어떤 형태로? 리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세 단계의 유통 구조를 보신다면 어떤 곳에서 소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소비실까요? 어떤 단계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단계일까요? 저는 너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그림을 준비했냐면요. S사, 캐시백 제도를 시작했던 S사와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S사는요, 기업에서 먼저 가맹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가맹점들은요, 내 가게에서 소비할 소비자들을 유치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구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자, 소비자가 이 회사의 리얼 캐시백이 마음에 들고 제품이 궁금해져서 사용을 합니다. 너무 괜찮은데? 리얼 캐시백 받는 것도 좋고 제품도 좋아요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다른 내 친구 소비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트에서 사용을 하니 리얼 캐시백이 되고 제품이 너무 좋아. 아, 그래요? 그럼 이 소비자는 누구를 찾을까요? 회사에 가서 저도 이 회사에서 리얼 캐시백을 받고 제품을 쓰고 싶습니다 라는 구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유통비가 들지 않아서 당신이 사용한 제품에 대한 유통비를 돌려드립니다 라고 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 근데 당신은 누구의 광고에서 우리 회사 제품을 쓰게 됐나요? 네, 알고 보니 이 친구의 광고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이 광고를 하고 유통을 하셨네요. 남은 유통비를 돌려드립니다. 라는 구조입니다. 보시면 같은 그림이신가요? 네, 전혀 다른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림으로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그래도 좀 이상해요. 너무 신개념이라 이상해요 라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명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단계 피라미드는요, 직접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유통을 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자사에서 제품을 생산해냅니다. 알고 계시죠? 아메이는 아메이에서 자사 제품으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연구하고 재배까지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러고 반품이 용이하냐 안 용이하냐 볼까요? 네, 다단계 피라미드는 반품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반품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3개월 내에 반만 남아있으면 무조건 이유를 따지지 않고 반품이 가능합니다. 안전하죠. 네, 법적 보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역전 가능할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의무 조항. 매달 얼마를 쓰셔야 합니다라는 의무 조항이 있을까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없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를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내가 쓰고 좋으면 광고하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강제로 얼만큼 사야 합니다가 없습니다. 너무나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급 제품이 내구재이냐 생필품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구재란 뜻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한 번 사면 장기간 사용하는 걸 내구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옥장판. 네, 저희는 옥장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까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현명한 소비를 하고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까 했을 때 저는 이런 책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어보셨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자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얘기하시길요.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이런 현명한 소비로 아메이에 대한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누구는 얼마 벌지? 연봉이 얼마 되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은 자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스템 개발입니다. 회사를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차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LG 이런 대기업들은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회사 대표가 실전 그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이 회사는 굴러갑니다. 그건 명확하게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두 번째, 시스템을 구매하라고 하는데 가맹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구매할 경제적 아주 그 투자 자본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 시스템에 참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명시하고 있고요. 저는 그럼 어디를 소개하고 싶을까요? 네, 바로 아메이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쯤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관심 있게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그럼 우리가 부를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부를 갖고 있는 유명 인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가져왔어요. 자, 워렌 버핏입니다. 네, 투자의 귀재죠. 이분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무서운 말 같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최고 투자처 중 하나였다. 오늘날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60년의 역사 중 점점 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하나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은 누굴까요? 빌 게이츠.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산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성공한 부자들은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다음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죠. 자,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관중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중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이 거기 밑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의문이죠. 그리고 알리바바 마인. 자, 이분은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손사래를 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며 희망 없는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를 좋아한다. 자신들은 대학 교수보다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장님보다 적은 일을 한다.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심장이 빨리 뛰는 것보다 더 행동을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대신 무엇인가를 그냥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니지만요. 많은 부를 이룬 성공자들이 이게 맞다라고 했을 때는 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아쉽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선입견 때문에요. 이런 우수한 소비 혜택과 마케팅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알아들은
귀가 열린, 마음이 열린 그런 분들만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 된다는 게 아쉽고요. 그리고 유통 방식과 소비자 혜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무섭게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입견에 매몰되어 있으시면요. 좋은 시스템이 나에게 당장 달려와도 들어와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는요. 귀를 좀 여시고요. 마음을 좀 여시고요.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자꾸 좋다고 얘기하지? 자꾸 현명한 소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조금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비자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방법입니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50년 전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이 아메이를 설립하며 시작된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아메이 사업자 뒤에는 그들을 지원하는 헌신적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메이 제품에는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 뒤에는 혁신적인 과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이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돕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무한한 기회와 함께 꾸준히 성장합니다. 암웨이. 어떠세요?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한 회사로 괜찮은 회사 아닐까요? 오늘날 전 세계 지금 100여 국가 및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사업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저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60여 개의 언어로 아메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의 흐름을 읽으시고요. 소비자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소비자의 소비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비자의 소득에 집중하는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아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정보를 좀 드렸어요. 혹시 호기심이 생기시나요? 자, 호기심이 생기셨다면요. 확인을 해보실 단계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식이 생기죠. 지식이 생기면 확신이 듭니다. 확신이 들면요.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저 자신감 넘쳐 보이지 않나요? 네, 당당해지실 거고요. 행동해보면 결과가 나오는 일입니다. 소비부터 시작한 이 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호기심이 생기시면 행동을 하시죠. 암이 좋은 것 같아. 암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밖에 나가보면 여기에 대해 조금의 정보도 확인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뭘 하실 단계이시다. 호기심이 생기시면 확인을 해보실 단계입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이 회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고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재배는 뉴트리 농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모든 걸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예요. 회사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까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건 다음 기회로 제가 넘겨서 이렇게 58개국 지금 100여 국가 지역에서 진출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60여 개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일이 왜 나에겐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옆에서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기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메이 기업 이념은 다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학력이 어떻고
집안 사정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은 누구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는요, 저희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EBS 다큐멘터리에서 저희 회사가 다뤄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그 부자들, 재벌들의 갑질, 뭐 땅콩 해양 사건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있었을 때, 그러면 세상에 없는 부자, 다른 나라에 있는 부자들은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철학과 정신,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취재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니 오늘부터 EBS 검색하셔서 이 영상 한 번 정도를 보시면 아까 확인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요 과문까지 소개가 됐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럼 정확히 뭐냐? 프로슈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프로슈머와 컨슈머. 네, 만들기도 하고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이 마케팅은 도대체 뭐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쓴 생필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비누, 치약, 화장실, 뭐 라면, 주방 세제, 세탁 세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정수기물 굉장히 많은 제품의 생필품들을 사용했었죠. 네.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네, 슈퍼나 마트, 인터넷 쇼핑몰들을 이용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형태냐면요. 소비하셨죠. 필요해서 소비했지 남을 위해서 소비하지 않으셨잖아요. 소비하시고 나면 결국 내 가계부에 지출이 되죠. 근데 아메이 마트로 이용을 해보시면요.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소비를 하셨죠? 근데 내 아이디로 매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매출을 수입으로 보는 덤이 아닌 나의 수입으로 추가 수입의 일원으로 보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생활이 곧 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많은 생필품들을 이용했는데요. 이걸 쓰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다 제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너무나 행복한 소비죠. 네, 그래서 이런 유통 방식을 앞전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메이는요, 좋은 재료를 가지고요, 원가가 높은 고급의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 단계가 없는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판매를 회원 소비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싸게 주고 남는 유통비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원 소비자는요, 너무 좋으면 광고해 보는 거예요. 전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게 되면 함께 쓰고 함께 싸게 쓰고 함께 돌려받는 공동 구매라는 이런 소비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자, 회원이 되라고 강요하죠. 근데 강요해도 좋은 일이 이 회원인 것 같습니다. 회원의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회원 가입비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의무 구매량 없으세요. 그리고 택배를 받을 수 있어요. 총알 배송으로. 그리고 30% DC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 100% 만족 보증 제도를 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 변심이라도 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까지의 캐시백,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덤으로 느껴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소개해서 조금의 부업처럼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수입도 될 수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진짜 성공하고 싶은 꿈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비즈니스로 연봉이 억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캐시백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을 가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죠. 해요. 왜냐하면 회원 가입이 되면요. 누구는 500원을 캐시백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5,000원, 누구는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을 것이냐, 5천 원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수익 구조는 이런 그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스폰서님이라고 S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곳에서는요, 아메이의 정보를 최초로 주신 분을 스폰서님이라고 합니다. 이 스폰서가 나에게 이런 마트를 소개했고 나는 A와 B의 친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스폰서의 그룹은 모두 4명이죠. 그리고 이 4명에서 20만 원씩 이 마트에서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스폰서의 그룹은요 80만의 매출이 생겼죠.
맞나요? 네, 80만의 매출이 생기면요. 저기 보이시는 요율표에 의해서 80만은요. 60만, 110만 사이니까 6%의 유통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48,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이 그룹에 매겨졌죠. 근데 스폰서 혼자 이 48,000원을 가져가면 멱살 잡힙니다. 왜냐하면 4명이서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혼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룹 걸 빼고 가져가게 됩니다. 볼게요. 나는요, 20, 40, 60의 매출을 가졌다고 보고요. 60만 PV면 6%의 유통비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36,000원이네요. 그래서 스폰서는 36,000원을 뺀 12,0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나는요, 나 혼자 쓴 게 아니죠. A, B의 친구와 함께 썼기 때문에 저도 나눠주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A는 20만 PB 3%를 돌려받게 돼서 6,000원이고요. B는요 20만 똑같이 3%와 6,000원을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36,000원에서 이 6,000원을 뺀 24,00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한가요?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혼자 쓴 A, B는요 각자의 캐시백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실제로는 이 6,000원이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올 때는요 약 10,000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근데 이 10,000원을 받고 소비를 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0.1%의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이 10,000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써야 하는 거 네? 그리고 어쨌든 내가 써야 하는 거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기는 해. 라고 하신다면 스폰서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나와 내 친구가 함께 썼네요. 네.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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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에서요. A와 B의 매출을 빼준다면 똑같은 금액을 제가 돌려받습니다. 이건 나에게 먼저 소개시켜준 사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너도 좋은 일, 너로 인해 나도 싸게 쓰는 일, 공동구매가 일어나니 함께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비즈니스는 윈윈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어볼까요? 각자 혼자 쓰면 그냥 6,000원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냐? 나눠주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노력순으로 전해줍니다. 그다음에 후자순. 그래서 마지막에 가입한 분들의 것들을 먼저 빼주고 나머지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광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이고요. 도덕적인 마케팅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이 되면요. 어떻게 캐시백의 수입이 확장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A, B를 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C도 내 소개를 위해서 이 제품을 쓰게 되고 D도 있을 수 있고 E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A그룹은 400만의 PB를 모을 수 있는 그룹이 됐고 B는 300, C는 200, D는 100, E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그림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A그룹은요 400만이기 때문에 15%를 돌려받는 그룹이 됐습니다. 이 60만 원이 캐시백이 책정이 되면요 이 안에서 100원을 갖는 사람, 1,000원을 갖는 사람, 10만 원을 갖는 사람 나눠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B는 300만이라 12% 36만, 자 C는 200만 9% 18만, 자 D는 100만 6% 6만. E는 없죠. 그래서 전부 합하면 120만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함께 썼기 때문에 400, 300, 200, 100을 합하니 1,000만이네요. 1,000만이면 21%를 돌려받습니다. 210만 원의 캐시백이 책정됐지만 나 혼자 가질 수 없죠. A, B, C, D, E의 그룹 거를 다 빼주고 나니 90만 원이 남습니다. 자, 여러분 90만 원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아메이의 비즈니스 수입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세 수입이라는 점이죠. 가만히 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네요. 빵이에요. 그러면 회사원으로 치면요. 한 달 동안 회사를 출근하지 않았고요. 자영업으로 치면 한 달 동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90만 원이라는 돈이 발생했어요. 이거 인세 수입 아닐까요? 네, 90만 원 지금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다 그러면 틀려지죠. 네, 그래서 인세 수입이라는 점에 주목하신다면 소비를 바꿔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메이사에서요, 소비자를 위한 캐시백의 양을 더 늘려주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브론즈라는 핀이 탄생이 됐고요.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 자, 나는 9%인데요. A, B, C 같이 쓰는 친구들이 3%, 3%, 3%를 같이 성취해내면 이런 보너스가 생깁니다. 어, 캐시백도 어느 정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매달 받는 선물 상자가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저희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봤는데요. 너무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저도 도전하고 싶지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소비를 막 시작하신 분들, 한번 꼭 이런 핀에 도전해 보셔서요. 소비가 진짜 수입이 되는구나를 좀 확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요 그림이 조금 더 볼륨이 커지면서 나는 15%, A, B, C 친구는 6%, 6%, 6%를 달성하는 그림을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요. 요런 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15%를 달성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때보다 약 30% 이상의 캐시백이 많아지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여기서 현명한 소비를 해볼래? 라고 해서 함께한 소비가요. 나한테 돌아오는 저 78만 7,200원의 돈이 소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로서는 굉장한 매력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해 이게 어떤 혜택이나 덤이 아닌 진짜로 수입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시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소비자들과 함께 이 브론즈 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아니죠.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많은 편견에 갇혀 계셨다면 이 시간 이후로 조금의 유통의 흐름, 소비 혜택을 더 진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언젠가 회사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얼마나 전통이 있는 회사인지 알고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뵐 기회가 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